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는 않았지만 8주차 된 34살 예비맘입니다. 저의 지금 뱃속에는 예쁜 아기가 있고 작은 회사긴 하지만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이었어요. 저는 둘째였는데 큰 언니하고 여동생은 모두 일찍 결혼해서 저만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은 제가 대학교 때 만났는데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어서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혼식은 아직 안 했지만 시댁의 시어머님이 마련해준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현재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식으로 결혼식을 앞두고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시댁과 혼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참고 그대로 살아야 할지요. 바로 그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시댁들은 다 좋은 분들이셨고 시어머니와는 남편과 연애 기간 중에는 고부 갈등이란 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결혼 준비 중에 그만 아기가 생기고 말았는데 그때부터 좋았던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또 돈을 준다고? 응, 매달 어머니한테 주던 거라서. 어머니한테 언제까지 드릴 건데? 뭘 언제까지야? 계속 드려야지. 뭐? 나랑 결혼했는데도 계속 드리겠다고? 그럼 어머니한테 매달 드리던 돈을 어떻게 끊어? 하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애도 태어날 거고 이제 당신도 가장이 되니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 생각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한테 돈 드리지 말자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당신 원래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 뭐라고? 내가 결혼하게 됐다고 엄마한테 주는 돈 바로 끊어버리라고 하는 건 말이야.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은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당장 우리도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드리자는 건데. 아, 됐어. 당신이 원래 이렇게 야박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 여보, 무슨 그런 말을. 남편은 제 말이 서운했는지 삐져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주는 용돈을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드리자고 한 거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그냥 야속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돈은 용돈 수준이 아니고 큰 돈을 요구하실 때가 많으셨거든요. 저는 남편하고 싸우기도 싫고 또 제 말을 남편이 오해를 한 것 같아서 풀어주려고 남편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미야, 너 내가 나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네? 아들이 좀 전에 전화 와서 그러더라. 나한테 돈 주는 게 그동안 그렇게 아까웠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번에도 철민 씨가 어머니한테 돈 드렸잖아요. 그 돈은 벌써 다 썼지. 그게 얼마나 된다고. 내가 이번에 옷 좀 사려고 그런다. 어머니? 저번에도 옷 많이 사셨잖아요. 옷은 몇 번 입으면 밖에 나가서 또 입기가 창피하더라고. 이번에 쇼핑몰에서 명품 브랜드 옷 행사를 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인데 놓치면 너무 아깝잖니? 어머니, 지금 저희 돈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돈을 아껴 써야 하고 너 결혼하기 전에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집에 들어차 앉았으니 다 끝났다 이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철민 씨 지금 돈 없어요. 그럼 너라도 주렴. 네? 아들이 돈 없다면서. 그럼 며느리 너라도 줘야지. 어머니 저도 돈 없어요. 됐다. 어쨌든 나는 돈이 필요하니 내일까지 꼭 돈 마련해서 계좌로 보내거라. 어머니 그렇게 무조건 그러시면 시어머니는 저한테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매번 돈을 요구했어요. 우리한테 돈을 맡긴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아주 씀씀이가 크신 분이셨어요. 저희나 시댁 가족들한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옷이며 취미며 오로지 자신 개인한테만요. 그것도 아주 고가의 브랜드나 화장품, 사치스러운 명품 옷들만 골라서요. 또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허세도 크셔서 친구들 만날 때도 혼자 돈을 펑펑 쓰며 다니셨어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셔서 어머니한테 적지 않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워낙 돈을 아끼지 않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 돈이 매번 모자라서 그때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하고 사귈 때는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아버님 몰래 돈을 쓰다가 카드빚까지 만들어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카드 대금까지 다 막아왔었다는 사실도 남편과 같이 살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더 말도 안 되는 건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받아가서
아버님 몰래 바람나서 사귄다는 남친한테 다 퍼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연애 중에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주는 돈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나 참견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편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려고 보니 남편이 그동안 어머니한테 돈을 들이느라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 결혼 준비도 결국 제 돈으로 거의 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한테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돈 없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좀 전에 통화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화가 바로 걸려왔습니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더구나. 네? 제가 왜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너 좀 전에 나한테 돈 없다고 하지 않았니? 네. 저 정말 돈 없어요. 어머니? 내가 돈이 없기는 왜 돈이 없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너 적금 가지고 있다면서. 네? 어머니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좀 전에 아들한테 전화로 다 들었다. 너 시집 오기 전에 들었던 적금 통장 있다고. 저는 어머님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할 이야기를 잃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과 같이 살기 전에 제가 그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저와 남편,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서 쓰려고 회사 다니는 몇 년 동안 정말 아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밤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 어머니한테 나 통장 있다고 얘기했어? 응,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가뜩이나 어머니가 우리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어머니가 물어보시는데 무엇을? 혹시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던 적금 같은 것 없냐고. 뭐? 그렇다고 정말 그걸 바보같이 다 말한 거야? 어머니가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나는 원래 거짓말 같은 것은 못하거든. 저는 무엇을 잘 못했는지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로만 듣던 마마보이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나이살 먹어도 엄마의 치마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그 말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한테 한번 물러서면 계속 돈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어머니한테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고 시어머니한테서 아무런 연락도 없길래 저는 시어머니가 돈 받는 걸 포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나 아들한테 돈 받았다. 네? 어머니 정말요? 철민 씨가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저도 돈 보내드린 적도 없는데요. 내가 대출 받아 달라고 했다. 무슨 대출요? 너희들 아파트 있잖아. 그거 잠깐 담보 잡고 대출해 달라고 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니? 내가 돈을 안 준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 말을 듣다 보니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니 돈 대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너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냐?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을 시어머니한테 주는 게 그리 아깝냐? 어머니가 가져가시는 게 용돈 수준이 아니잖아요. 철민 씨는 그동안 어머니 드리느라 지금 돈 하나도 없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 시끄럽다. 예,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젊은 너희들이 금방 갚으면 되는 거지. 어머니 그런 말을 쉽게. 어쨌든 나는 이번에는 돈 받았으니 이만 전화 끊을게. 내가 좀 바빠서 다음에 필요하면 또 얘기하마. 어머니, 시어머니는 자신이 할 말만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물었어요. 당신 정말이야? 어머님한테 이 집 담보 잡고 대출 받아서 드렸다는 것. 응, 맞아. 당신 정말 나 몰래 대출 받아 어머니한테 돈 보내준 거야? 내가 그렇게 보내주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럼 어떻게? 엄마가 돈 없다고 달라고 하시는데 당신한테 얘기해봤자 해주지 말라고 할 건 뻔한 거고 대출 받은 거야. 내가 금방 갚으면 되지. 뭐? 당신은 우리 결혼은 안중에도 없어? 아이 곧 생기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건 몰라? 당신 자꾸 애 얘기를 하는데 애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니잖아. 뭐? 당신 애 아빠 맞아? 그게 애 아빠가 될 사람이 할 소리야? 그게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가지고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러지. 당신 어쩜 말하는 게 어머니하고 판박이야?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애를 잘 키울 수 있지. 요즘 자녀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알아? 그런데 자기도 장모님이 돈 달라고 하면 줄 거잖아. 뭐라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친엄마가 아니니까 주기 싫은 거겠지.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부모님은 다 똑같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돈을 아예 들이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아, 됐어. 보면 자기는 우리 부모님한테만 짜게 굴더라. 철민 씨, 남편은 제 말을 듣기가 귀찮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거실에 댕그러니 혼자 남은 저는 순간 정신이 나간 듯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라지만 저런 말을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시댁에 와서 항상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까지 시부모님한테는 최선을 다했는데 믿었던 남편한테 저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나 허탈하고 속상했어요. 저는 그제야 남자들은 처갓집은 잘하지도 않으면서 시댁에만 무조건 잘하기를 바란다는 주변의 하소연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출받아 어머니에게 드린 남편한테 이날 처음으로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말로만 듣던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저에게도 시작된 것 같아서 착잡한 마음에 남편의 형 아내인 형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형님이라면 저보다 일찍 시댁에 들어왔으니 혹시 저에게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동서, 나도 처음에는 동서처럼 어머니한테 똑같이 돈 달라는 소리 들었어. 아, 형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도 동서처럼 남편한테 어머니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이 집안 내력인지 내 남편도 내 말은 죽어도 안 듣고 계속 들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동서처럼 강하게 나갔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시어머니와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더라고. 시댁과의 관계도 더 소원해지게 되고. 형님은 이혼까지도 생각하셨어요? 그럼 나도 인간인데. 그런데 이혼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애들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산다니까. 형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동서도 그냥 나처럼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고 살아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어머니한테는 적당히 용돈 맞춰드리고 비위도 요령껏 맞춰드리면서 하니까 시집살이가 편해지더라고. 아니요. 저는 형님처럼 그렇게 못해요. 동서, 그렇게 하면 어머님은 자식이 돈 주는 게 당연한 줄 아시는 거잖아요. 에휴, 그럼 동서 시집살이가 힘들어진다니까. 여자는 시어머니 비위 못 맞추면 시댁살이 고달퍼져. 저는 형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풀릴 줄 알았던 문제가 더 실타래처럼 엉킨 기분이었어요. 심경도 더 복잡해져서 오히려 더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그날 이후로 서로 자존심 문제로 며칠 동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형님이 말한 대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소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동안 거리를 두고 있을 즈음에 느닷없이 남편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는 말도 없이 바로 다음날 바로 사퇴서를 회사에 제출해버리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남편과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졸지에 제가 가장 노릇을하게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당신,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 그럼 다니기 힘든데 어쩌라고. 뭐? 나는 회사 다니기 좋은 줄 알아? 그런 거면 나한테 사전에 상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야? 엄마한테는 미리 얘기했어. 뭐? 당신 어머니한테는 사전에 얘기하고 나는 회사 그만두기 전날에서야 얘기했다는 거야? 엄마가 평소에 나를 많이 걱정하시거든. 그럼 나는 당신 걱정 안 한다는 거야? 또 잔소리야? 걱정하지 마. 금방 취업할 테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는 쉬운 죽 먹기라고.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말로만 그렇게 빨리 취업하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시간이 지나도 취업하려고도 노력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걱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남편은 제가 직장을 다니니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와중에서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 왔어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시어머니와 돈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그래? 애미야. 돈은 보냈니?
아니요. 어머니 보내드릴 돈 없어요. 뭐라고?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철민 씨도 직장 그만뒀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 무슨 알거지라도 된 것처럼 말을 하니? 내 아들은 너보다는 잘난 아이니 금방 좋은데 취업할 거다. 어머님, 지금 저 혼자 나가서 돈 벌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 둘 중에 하나라도 벌면 되는 거지. 어머님, 집에서 놀고 있는 철민 씨 대신 제가요? 그럼 당연한 것 아니야? 네? 요새 여자 남자 그런 게 어디 있어. 남편이 그만뒀으면 너라도 나가 돈을 벌어야지. 더군다나 너희들 애도 곧 나올 건데 너까지 가만히 집에 들어와 있으면 되겠니? 그리고 내 아들은 원래 힘든 일 못한다. 그럼 저는 나가서 힘든 일 해도 괜찮고요? 너는 건강하잖니? 우리 아들은 아주 귀하게 자라서 손끝 하나에도 물방울 못 묻히게 했거든. 너는 내가 보기에도 튼튼해 보이니? 당분간은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어머님, 그건 아무리 그래도 아, 됐다. 예. 그 얘기는 자꾸 얘기하면 피곤하니 됐고, 너는 손자나 빨리 낳을 생각해라. 네? 손자요? 그건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서. 에구 참. 너는 너희 집안에서 눈치 없이 자랐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인지. 너희 집안은 딸만 있으니 너도 혹시 딸을 낳을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무슨 젊은 애가 그리 눈치가 없어서야. 어머니, 요새 누가 아들 딸 가려요? 하나만 낳아 잘 키우면 되지요. 예. 자꾸 토달지 말고 아들하고 잘 의논해서 어떻게 해서든 손자 볼 생각해라. 나 손자 좋아한다. 나한테 손자 안겨주지 못하면 시댁에 얼굴 내밀 생각도 하지 마라. 어머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뱃속의 아기를 가지고 흥정하듯 말을 했어요. 저는 저를 돈 버는 기계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그냥 골라주는 대로 애 낳는 기계로 취급받는 것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특히 내 소중한 아기가 무슨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정하는 전리품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 사정을 뻔히 잘 알면서도 돈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염치도 없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어머니한테 끌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참에 남편에게도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돈 주면 안 될 것 같아? 왜? 왜냐니?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도 이제 직장을 그만뒀고 당신 이제는 어머니한테 줄 돈도 하나 없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나 혼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고 저는 남편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결말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남편도 제 말에 공감하고 따르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웬걸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10분도 채 안 돼서 바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런 못돼 처먹은 년.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대뜸 전화를 하자마자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내년이 또 내 아들한테 나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어머님,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금 아들한테 전화로 다 들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너 계속 그렇게 내 멋대로 할 거면 이 집안에서 붙어서 살 생각하지 마라.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데 너 들어오면서부터 아들이 이상해졌어. 네? 제가 철민 씨한테 무엇을 잘 못했다고요? 내 아들이 계집애 하나 잘못 만나서 귀한 아들 장래 망치고 싶지 않다. 또 한 번 내 눈에서 벗어나면 친정으로 쫓아낼 줄 알아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을. 돈을 안 주고 손자를 안 낳으면 시댁에서 내보내겠다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한테 맞서서 물러서지 않고 선전포고한 예비 며느리의 앞날은 과연 두 편에서 계속됩니다.